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김포 골드라인의 혼잡도를 줄이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한강 수상버스에 대해 교통수단으로서의 실효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서울시가 수상버스 운항을 위해서 선착장과 선박 건조 비용까지 지원한다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사업자 특혜 시비까지 일고 있습니다. 김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강 수상버스에 제기되고 있는 문제는 먼저 실효성입니다. 현재 김포 골드라인의 시간당 수송량은 6,000명. 연말까지 예정된 5편성 차량 10대가 추가 투입될 경우 시간당 수송 능력은 2,000명이 더 늘어납니다. 하지만 199명 정원이 수상 버스는 15분 간격으로 넉 대 운항을 가정했을 때 예측되는 승선율 20%를 대입하면 출퇴근 시간 기준 1시간 30분간 수송 능력은 300명도 채 안 됩니다. 증차하는 것만으로도 2,000명 정도가 더 수송할 능력이 생기고 총 8,000명을 수송할 수 있는데 리버버스는 1시간 반 동안 최대 보통 이 기준으로 따졌습니다. 280명도 운항합니다. 280명 정도. 맞습니까? 예. 이게 교통수단으로 그 대체 수단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완벽하게 뭐 대체 수단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사업 추진을 위해 무리한 투자를 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서울시는 수상버스 운항을 위해 선착장 조성 비용 208억 원, 선박 열척 건조 비용 500억 원 등 708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선박 건조 비용인데 사업자가 아닌 서울시가 선박 비용을 지원하면서까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특혜가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처음에 우리 이크루즈에서 할 때 그 6척 정도는 그 이크루즈에서 된다고 했습니다. 맞죠? 근데 지금은 저희가 선박을 다 우리 그 SC존으로 구입한 맞습니까? 예. 왜 그러죠? 요 노선만으로 끝날 게 아니고 그 이게 활성화되면 더 많은 그 배를 확보해야 되고 그렇다면 그 안정적으로 이거를 확보하는 거는 우리 같은 공기업이 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할 것 같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여기에 시비 전액으로 선착장을 조성하지만 운영 수익 발생 시 사업자와 5대5로 나누도록 합의했으며 운항 결손이 발생했을 때 보조금을 지급하는 조건까지 있어 특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실효성 논란과 특혜 시비가 계속되고 있지만 서울시는 예정대로 내년 9월 선박 5척을 먼저 건조해 수상버스 운항에 나설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출산율 저조로 5년 사이 서울 지역 어린이집이 30%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는 10월 말 현재 영유아 수는 32만 2천 명으로 5년 전에 비해 32%가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이집 평균 정원 충족률도 72.7%로 14%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이 같은 감소율로 서울 지역 어린이집은 2018년 이후 하루 1개꼴로 문을 닫으면서 동별 평균 14곳이던 어린이집은 현재 10.5개로 줄어 30%의 감소율을 보였습니다. 서울 지역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 단속 카메라 설치로 어린이 교통사고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 단속 카메라 설치 전인 2018년부터 2년간 그리고 설치 후인 2021년부터 2년간 어린이 보행 교통사고를 조사한 결과 설치 후가 설치 전보다 7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이 기간 전체 보행자 사고도 141명에서 68명으로 줄어 51.8%의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사고 유형별로는 무인 단속 카메라 설치 전 어린이 보행자 사고는 횡단 중 사고가 20건으로 가장 많았지만 단속 카메라 설치 후 4건으로 줄어 80% 감소했습니다. 은평구의회 이경술 의원이 은평터널 보행자 통로의 위험성을 지적했습니다. 통로 가림막이 한쪽에만 설치돼 있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건데요. 네, 자세한 이야기 화상 연결해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경술 은평구 의원이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은평구의 국민의힘 이경술입니다. 예, 은평터널 보행자 통로에 안전시설 설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현재는 은평터널 내부에는 양쪽이 있는데 보행자 통로가 있는데 가림막이 한쪽은 설치되어 있으나 다른 한쪽은
이 먼지대들로 난간대가 설치되어 있는 실정으로 차량 통행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환경 속의 안전사고 염려와 통행하는 주민분들이 건강까지도 굉장히 위협받는 곳이기도 합니다. 네, 터널 하면은 보통 차량이 이용하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은평 주민분들이 실제로 도보로 많이 이용하고 계시는지가 일단 궁금하고요. 터널 이용하면서 어떤 민원들이 주로 들어옵니까? 예, 은평터널은 지금부터 약 25년 전에 개통이 된 그 수색가 신사동을 잇는 터널이지만 차량이 굉장히 많이 지나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을 이용하는 또 어르신이나 노약자 그리고 주민분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 곳이지만은 터널 안의 그 환경은 가림막이 있는 쪽과 없는 쪽의 상태는 여름철과 겨울철 할 것 없이 마스크 없이는 출입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며 터널 보행자 통로에는 각종 배설물 등 사람이나 동물의 그 배설물들이 있다고 주민분들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또 터널 내부 청소에 대한 지적도 하셨습니다. 정확히 이게 상황이 어떤지가 궁금한데요. 보통 다른 지자체들이 이런 터널 내부 청소를 어떻게 진행하나요? 네. 은평 터널을 이용하시는 주민분들께서는 은평구청에서 터널 안의 환경을 변화시켜 줄 것과 수시로 청소를 깨끗이 해주길 굉장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정은 그러지가 못하고요. 또한 다른 지자체 또한 은평과 비슷한 실정이지만은 어떤 겉핥기식 그 차로 지나가면서 물 청소만 하는 실정입니다만 사실 가림막이 설치된 내부에는 차량으로 할 수가 없고 인력으로 수시로 청소를 하여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주민들의 실생활과 아주 밀접한 제안인 것 같습니다. 은평구청 측의 반응이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관계 부서 등을 통해서 좀 들으신 얘기가 있습니까? 네, 얘기도 해봤고 또한 관계 부서하고도 얘기해봤습니다. 또 주민분들이 실생활 속에 불편한 점은 약 5년간의 어떤 민원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 확인을 제가 해보면은 터널 내 청소가 잘 안 되어지고 있다. 이런 민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분들과 또 구청장님과의 말씀을 들어보면 구청에서도 주민분들께서 어떤 불편한 사항은 알고는 있어요. 그러나 가림막 설치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것이 무슨 현실적으로 하기가 어렵다는 말씀들만 하고 계시는 실정으로 제가 이제 은평구 의원으로서 지역 내 터널 내부를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가림막이 설치된 곳에 실제 그 보행자 통로의 폭은 93cm이고 가림막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은 보행자 통로에 113cm로 실질적으로 은평구가 적극적인 어떤 행정을 펼친다면 주민의 불편함이라든지 이런 거는 얼마든지 터널 안의 환경을 바꾸어질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하는 바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은평구의회 이경술 의원이었습니다. 요즘 장 보러 나가면 비용 얼마나 지출하십니까? 몇 개 담지도 않았는데 10만 원을 훌쩍 넘기는 경우가 부지기수인데요. 네, 실제로 3개월 연속 물가가 상승했는데 특히 신선식품이나 외식비 등의 생활 물가가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나 서민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보도에 장혜원 기자입니다. 평일 오전에 한 마트. 매대 주변이 비교적 한산합니다. 장을 보러 온 소비자들은 물건을 들었다 놓기를 반복. 장바구니에는 반드시 사야 할 물품이나 할인이 적용된 물품들이 상당수입니다. 하다못해 뭐 귤을 사나 배 사나 엄청나게 몇 곱이 올라가지고 이게 그것이 좀 굉장히 망설여지고 부담스럽고 어떻게 보면 사는 입장에서 고통스럽죠. 전통시장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값은 비슷해도 양이 줄어 장바구니가 더 가벼워졌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같은 뭐 600g이면 예전 같으면 어느 정도 4인 가족이 그래도 먹을 수 있었는데 조금 약간 부족하다? 실제로 올해 3분기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 동향을 살펴봤더니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 올랐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3.7%로 가장 높았고 울산과 인천이 각각 3.4%와 3.3%로 뒤를 이었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사과와 담강 같은 제철 과일이 26.2%,
채소류 5.4%, 어패류 2.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로 계절에 따라 가격 변동이 큰 신선식품의 상승폭이 컸는데 지난해보다 12%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식 물가도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외식 물가는 평균 5% 넘게 올랐고 전체 품목 36개 가운데 피자와 햄버거, 오리고기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치솟은 물가 때문에 덩달아 소비 심리도 위축되면서 지난 6월부터 회복세를 보였던 소비 심리가 9월부터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전문가들은 내수 불안과 전쟁의 여파로 글로벌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긴축 재정까지 예고해 내년 서민 경제도 낙관적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민간 부분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마저 재정 지출을 이렇게 확장하지 않으면 정말 한국 경제는 더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당장의 정부 부분이라도 지출을 늘려서 좀 민간 부분의 어떤 불황 부분을 정부가 좀 이렇게 커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국은행에서도 내년 경제 성장률은 올해보다 낮고 물가는 더 상승할 것으로 내다본 만큼 당분간 서민 경제에도 먹구름이 드리울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지역 소멸을 막아라 케이블 TV 공동 기획보도 순서입니다. 경기도 양주에서는 옥정 신도시에 이어서 회천 신도시 조성 사업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어느덧 20년 가까이 됐는데요. 오는 2025년 사업이 모두 마무리되면 2만 5천여 세대가 입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그런데 사업 시행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준공 2년을 앞두고 아파트를 더 짓기 위한 지구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김신혜 기자입니다. 택지 조성을 위해 2007년부터 개발이 시작된 양주 회천 신도시. 1단계 부지에는 지난해 말부터 본격 입주가 시작됐고 2단계와 3단계 부지는 한창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준공 목표는 2년 뒤인 2025년 12월. 개발이 완료되면 2만 5천여 세대가 입주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여전히 공공시설 등 인프라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문화센터나 체육시설 조성 계획도 아직 결정된 게 없습니다. 회천 신도시를 보면은 사실 뭐 특별한 공공시설이나 공원시설도 없이 그냥 주거시설만. 이처럼 인프라 조성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최근 사업 시행사인 LH가 아파트를 더 짓기 위해 국토부에 용도 변경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LH는 공공임대, 국민임대주택 부지의 주상복합시설을 그리고 지원시설 부지에는 또 다른 아파트를 짓겠다는 구상입니다. LH는 회천지구 활성화와 GTX C노선 추진 등 주변 여건 반영을 위해 지구계획 변경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들은 LH의 계획에 반발했습니다. 도시지원 시설은 회천 신도시의 자족 기능이라든지 이런 일자리 창출 이런 목적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그런 부지인데 그런 부지를 갖다가 또 아파트로 변경을 하겠다는 거는 회천 신도시 입주민들 생각으로도 좀 부적절하고. 정치권에서도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공공임대, 국민임대 부지에 주상복합을 짓게 되면 LH가 수천억 원대 수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부족한 인프라를 함께 조성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LH의 요구도 받아들이면서도 그렇지만 최소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래도 공원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도 가서 체육 활동도 하고 또 문화 체육 활동도 하고. LH는 아직 확정된 사안이 아니라 주민 요구사항 반영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변을 주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국토부의 지구계획 변경 승인 여부는 이르면 올해 안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